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들 섹터도 낙폭이 좀 줄긴 했는데 상승 전환한 종목도 있긴 한데 2차 전지주들이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는 상황. 특히 셀업체는 오늘 아침까지도 크게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들에게 지금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좋지 않았지만 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에 있는 소재주들의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에 조정을 겪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스피에 있는 셀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조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정도로 추세적으로 붕괴된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들이 하락한 배경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런 얘기하면 되죠. 자업자득. 네. 분할에 네. 따른, 네. 그러면 감수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감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관련된 좀 분위기도 2차 전지 쪽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들이 나왔던 게 첫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BBB 법안 무슨 약자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사회지출 법안 관련돼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거기서 또 약간 트러블이 나오기 시작한 게 조만친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조씨 집안끼리 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분들의 약간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되는 상원의원 쪽에서 통과가 안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아침 통화에서는 또 웃으면서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결론이 좋게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좀 이제 사회 지출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이 충분히 또 예상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허. 이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테슬라의 부진이 솔직히 테슬라의 회사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그분의 주식 매도가 문제겠죠. 그와 함께 좀 당연히 어떤 내부자가 주식을 파는데 그것도 가장 위에 계신 그분이 파는데 주가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고요. 1조 5천억 가지고 뭐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고 네. 게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상장 다시과 함께 LG화학에서 분리되는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뭘 지켜봐야 되나라는 관점 쪽에서 좀 혼란적인 상황들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거 같습니다. 네 번째, 성장주의 관점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긴축이 들어가고 그동안의 유동성이 끌고 왔었던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같은 데는 이제 회수를 하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가는 기조 쪽에서 과연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정당한 밸류에이션이 맞겠느냐라는 쪽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만큼 싸진다 그러면 또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지금 조정이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반발매는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쪽은 눈길이 가되 네.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쪽은 약간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제가 왜 안 받아주는지 우리 은님이 여쭤보시는데요. 말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사회지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니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 역시도 악재가 될 수 있고 테슬라의 주가 부진 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로 이어졌던 그 옛날의 그 이슈가 이제는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금 이탈로 이어지면서 지금 2차 전지들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화학이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이슈를 가장 먼저 터뜨렸고 그로 인해서 참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성이 컸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와 달리 또 삼성 SDI는 분할한다 안 했는데도 주가가 밀리니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런 배터리 셀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받아졌다. 저점에서 기회라고 보시나요? 단기간에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낙폭 과대로 인해서 회복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다시 예전에 보여줬던 영광을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가장 하반기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대표적으로 코발트, 리튬 같은 경우는 그냥 가파르게 올랐었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다 커버하고
삼원계 쪽의 NCM 계열들은 다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양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주했던 부분들과 함께 양이 계속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볼 수 있었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훼손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은 가장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배터리 업계 쪽에서 배터리 가격 인상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약간 숨통은 트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변화가 얼만큼 또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분할 이슈까지 있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LG화학은 이제 그냥 화학업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분 좀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좀 갖고 있는 화학업체 쪽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나올 문제가 이중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솔직히 메리트가 크게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냥 LG에너지솔루션 봐야 되겠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LG화학은 지분 가치를 평가받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주사 역할만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소재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본다면 또 뭘 주의해야 되는지 사실 참 말이 많았던 섹터인 게 네. 테슬라 배터리를 발표 때도 불안했었죠. 그리고 각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한다는 말 때문에 참 말이 많았고 최근에는 뭐 LFP, 전고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내년에는 그럼 2차 전지 소재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 또 눈여겨봐야 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저희가 또 많이 얘기 나오면서 2차 전지 국내 배터리 3사를 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LFP. 맞아요. 이쪽을 테슬라도 중국 쪽에서 쓴다. 앞으로 이쪽도 우리 연구하고 챙기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번에 LFP가 대부분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근데 이번에 중국 기사 보셨나요? 어떤 기사요? 전기차를 운전하는데 히터 끄고 운전한다. 그렇게 추운데 히터를 못 튼답니다. 왜요? 히터를 틀게 되면은 배터리가 쭉쭉 닳아서 2, 30km씩 계속 단다고 합니다. 장갑 끼고 운전하는 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보통 이제 NCM 계열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 이상 간다고 하더라도 네. 배터리 손실률이 한 15% 내외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LFP 계열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이하에선 운행 중지 뭐 이런 쪽으로 뭐 거의 40% 정도까지 손실률을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런 어떤 추위에 아무래도 춥다 보면 배터리의 양음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제한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은 LFP가 좀 취약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맞긴 맞겠는데 하지만 이런 극한의 기후 쪽에선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니오나 뭐 샤오미 이런 쪽에서는 거기다가 열 펌프를 같이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배터리 쪽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 너무 복잡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NCM 쪽은 삼원계 쪽은 조금 좀 자신감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게다가 가장 내년에 2차 전지 쪽에서 중요한 이슈 세 가지는 첫 번째는 NCM 계열 쪽에서도 가장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첨가제입니다. 네, 전해질 첨가제와 관련된 쪽을 얼만큼 잘 이끌어 가서 여기서 충전 시간도 단축시키고 거기다가 효율도 계속 유지를 하고 하는 쪽이 가장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동박은 쇼티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봐야 될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폐배터리 활용. 여기가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신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네. 이제 한참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동력으로 삼고 이제 막 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활용성이 떨어지는 배터리가 내년부터 많이 돌아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폐배터리 대상 활용이 거의 2, 30만 대급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생겼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근데 LFP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뽑아내서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철, 인산 이런 쪽은 그렇게 크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재활용해서 뭐 ESS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물질을 뽑아내서 다시 재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 NCM 계열 쪽이 가장 또 활약을 보일 텐데 내년엔 관련된 사업들이
아마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가 IPO가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LFP 배터리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음극재 첨가제, 동박, 폐배터리 재활용 이 부분이 내년에도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전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겨울에 취약한지 몰랐어요. 실제로 배터리 성능이 네.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핫팩 들고 다녀야 되나요? 네, 뭐 맘대로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고요. 네, 대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잘 한번 어르고 달래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궁금한 게 시장에서는 확실히 강자가 다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시속 게임 하면서 너가 한번 대장주에, 너가 한번 대장주에. 특히 그 안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시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금이 한쪽으로 쏠려서인가요? 유동성의 문제인가요? 이게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시장의 또 하나의 진면목. 이게 또 섹터의 쏠림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의 진면목입니까? 그렇죠. 예.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에서 봤었을 때는 항상 그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근데 아마 지난 2018년도 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경향을 보게 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쪽에서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만 갔었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소외 가능성들도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지금 시점 쪽에서 그때보다도 일단 여러 가지 또 볼륨 자체들이 많이 좀 커진 상황 쪽에서 이제 과거처럼 반도체가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만 쏠림이 좀 크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오히려 순환적인 쏠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은 계속 순환 매매는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너무 한쪽에 집중하는 것보다 변화들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갈까를 하나씩만 고르다가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포트폴리오 안에 다 구성해보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진면목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저희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겨울철에 취약하다고 하니까 테리캉님이 무릎 담요 가지고 타야 된다고 하시네요. 무릎 담요에 핫팩 들고 아직 전기차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는 고점이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내 탑픽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다면? 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래도 딱 눈에 띄는 게 좀 본업도 있는데 부가적인 사업까지 같이 했을 때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테이펙스 같습니다. 테이펙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죠. 네. 한때 주가가 9만 원대까지 가면서 이제 반도체나 IT, 2차 전지 소재용 테이프의 강자다라는 쪽으로까지 보여졌는데 지금 어느샌가 다시 이 정도 가격까지 왔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반발력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장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모든 테이프, 전자 소재 테이프는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유니랩이라고 하는 식품 포장 쪽만 있어서 배달 음식의 수혜다라고 봤다가 이게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올해 누적 매출이 영업이익이 163억, 그래서 지금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 기준으로 봐서 지금 2차 전지 밸류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선행 PR 17배, 좀 2차 전지 보통 보여주는 밸류 보면 30배는 기본인데 좀 너무 싸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쪽에 IT 관련된 밸류도 같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보다는 성장하는데 좀 더 흐름을 더 줘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지금 가격대 부근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인 반발 대회에 들어온다라고 되면 혹시나 실적 흐름들 이상 없다라고 되면 지난 고점 때는 다시 들어간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 거쳐야 될 선들이 약 한 8만 5천 원대 같은 85,000 경우는 원. 네. 1차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정도에서 큰 변화 없다라고 되면 10만 원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대주주죠. 한솔케미칼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테이펙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생겼고 지금 PER 17배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내에서는 밸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테이펙스를 오늘 공략해 보겠고요. 8만 5천 원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낸다면 10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손절 가격은
익절가로 봐야 되나요, 손절가를? 네, 손절가가 저게 잘못됐네요. 네. 네, 손절가는 7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테이펙스 오늘 또 그 안에서 발굴할 수 있는 탑픽 종목 레몬 남자 김미수 남자님의 탑픽 종목이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